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제가 보험사 쪽에서 근무를 오래 할 때 가장 많이 청구되던 보험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파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치아를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돌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질에 의해서 치아가 파절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치아 건강.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이런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과연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까요? 우선 몇 대의 치아가 발치됐는지 아니면 파절됐는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치아 한 대당 평가하는 방법은 우선 본인의 만 나이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는 기대 여명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기대 여명표는 통계청에서 매년 통계를 수립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을 기준으로 기대 수명에 대해서 통계청이 발표를 했고요. 현재 남자는 약 80세, 여자는 약 85세의 기대 수명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대 수명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내가 만 40세의 남자라고 한다면 앞으로 약 40년을 더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치아 한 대가 파절이 돼서 만약 보철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현재 치료받은 치료비 외에도 향후 수명을 다하는 이 보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복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후 수복 비용이라고 하고요. 만약 치아가 심하게 깨지지 않는 경우에는 레진 치료라고 하여 일부를 떼우는 치과적인 치료를 받지만 치아가 많이 파절되거나 치수까지 파절되는 경우에는 보철이라는 금관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근, 즉 치아의 뿌리까지 손상이 너무 심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발치된 치아 옆과 연결하는 브릿지를 통한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를 받게 될 때 향후 보철 수복 비용은 과연 얼마가 산정이 될까요? 우선 레진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한 대당 15만 원, 보철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약 50만 원의 평균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네 치과, 대학병원의 치과 아니면 지역별로 보철이나 레진 단가는 가격 차이가 큰 편입니다.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레진이나 보철 단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지만 서울의 강남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철이나 레진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평균적인 가격을 적용해서 레진에 대해서는 15만 원, 보철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진이나 보철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레진 치료를 한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레진에 대해서 재수복을 받아야 되고 보철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치아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 2년 만에 다시 레진을 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치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10년 가까이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진에 대해서는 보통 3년에서 7년을 사용 기간으로 보고 보철인 경우에는 8년에서 12년을 평균적인 사용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평균치인 레진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레진 수복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보철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 40세로 치아 한 대가 파절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4회 정도의 보철 수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대의 평균 단가 50만 원, 그리고 앞으로 4번을 더 받아야 되니 곱하기 4를 하면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보철 수복 비용을 일시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자를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자율 공제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과연수표라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에 해당하는 이 호프만 계수를 적용한 후 향후 보철 수복 비용을 산정해서 보상됩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하게 된다면 향후 보철 수복 비용은 약 95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 일시금으로 받으니 이자율 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렇다면 향후에 이 보철 단가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안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의 경우도 초창기 임플란트 한 대를 식립하고 치료하는 비용이 약 400만 원 가까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100만 원이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철 수복 비용도 향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실 때 내가 향후에 보철을 할 때마다 재청구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도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 내가 청구해야 될 보험사를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보철물을 평균적인 사용 기간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이 적용되거나 보철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더 적은 비용을 보상받는 꼴이 됩니다. 근데 현재 법원 기준과 보험사의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사고 당시의 기대 여명과 그 보철이나 레진에 대한 평균 수명, 그리고 호프만 계수라는 이자율 공제를 통해서 보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식당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치아가 파절돼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댓글로 간단하게 본인의 나이, 그리고 치아 대수, 보철인지 레진에 대해서 남겨두신다고 한다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